도로 가로질러 맞은편까지 밀려났습니다. 그 차가 이래 갈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저 횡단보도 지나는 지점에서 차를 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이 추돌레로 박았죠. 박아가지고 그 차가 반대 차선에 튕겨가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트럭과 부딪히진 않았습니까? 2차 충돌이 있었다면 큰일인데요. 큰 차하고는 다시 추돌은 없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뭐 정신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보자가 정지 신호를 못 본 걸까요? 확인해봤지만 녹색 신호입니다. 예. 이 승용차는 초행길이라 머뭇거리다가 교차로에서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또한 안전거리 확보도 절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보자입니다. 어이쿠. 안녕하세요.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아이언맨 있잖아요. 그들은 영웅 축에도 못 깁니다. 제가 영웅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보자의 늦은 귀갓길에 생긴 일입니다. 집에 가다 말고 제보자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차량을 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쫓았나요? 블랙박스에는 그 사고 장면이 찍히진 않았지만 예. 그 사고를 제가 목격을 했고 뺑소니 하시는 걸 보고 바로 제가 이제 따라가게 됐죠. 어떤 사고였죠? 바로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봐봐. 여기서 박으면 얘 못 가. 얼마 못 갔어. 잠시 후 도주하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보자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차에서 뛰어나갑니다. 뺑소니 차량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코너길에서 이 차가 다른 차를 박으면서 섰습니다. 그 쓰는 동시에 제가 바로 뛰어내려서 제보자는 일단 가까이 가서 차량 내부를 확인합니다. 안에는 2명의 성인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와 운전자를 끌어내 제보자가 지금 두 팔로 단숨에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뺑소니를 치르다가 꼼짝없이 제보자에게 붙들려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는데요.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허. 제가 바로 이제 그 친구를 대단하시네요. 이 헤드락을 이렇게 이제 못 도망가게 대단하네요.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거리면 이게 아무래도 뺑소니라 생각을 했고 제 판단에는 형님이요? 네. 핑계를 대보지만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겠죠. 제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는데요. 담당 조사관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른 차량까지 연이어 충돌한 피의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는 도주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네, 더 큰 사고를 벌이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음주 사실 그 상태군요. 경찰관 2명이 피해자 1명을 제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몸이 좋으신 분이세요.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이구 저런. 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여부를 떠나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순간 단순한 교통사고는 범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양심까지 숙이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강남고양 도로입니다. 제보자는 모임에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휘청이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요. 피하면서 차가 돌아간 거예요. 차가 흔들리면서요.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서버렸어요. 1차선,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앞에 가고 있던 승용차는 왜 멈춰섰던 걸까요?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갑자기 차로에 들어선 승용차를 보고 급정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안전거리가 있는 거죠. 도로에서는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더니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 피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차가 만나봤는데요. 갑자기 45도로 꺾어서 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저 차가 저렇게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운전자에겐 그저 갑작스런 상황이었는데요. 상대 차량은 왜 그랬다고 하던가요?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 순찰차래요. 순찰차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거기서 차를 쉬려고 그랬었대요. 합류 지점에서 섣부른 차선 변경은 위험을 부릅니다. 또 실선에서는 차로 이동을 하면 안 되죠. 사소해 보이지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앞차가 먼저 진입을 하고 저도 이제 따라서 좌회전을 가던 길이었었는데 반대 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와가지고 제 차를 추돌했죠. 제보자의 아내가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왜 신호를 무시한 걸까요? 음주운전인가요? 그 택시기사분이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117이 나왔어요. 예, 음주 상태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자만은 당장 내려놓으시고 많으셨는데요.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멈춰서는데요. 이때 자전거가 길을 건너가는데 네, 빠르게 달려든 차량과 자전거가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제 지나가시는 도중에 SUV 차량이 그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치고 나가는 사고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SUV 차량은 사고 사실 알고 길 안쪽에 차를 세웁니다. 예.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요. 차주분이 내리셔가지고 그 자전거 사고 나신 분한테 가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다던가 그랬으면 더 큰 사고가 가슴이 나지 진정이 안 않았을까. 되네요. 예.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사고 당시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직진 신호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전거는 지금 길을 건너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는 아니란 생각에 도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다행입니다. 자,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트럭이 차로를 이동하지 않고 주행 중이던 제보자에게 타이어가 날아왔습니다.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를 이제 밟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밟으면서 타이어가 튕겨지면서 제 차로 이제 그 타이어가 떨어지는 이게 사고가 도로 왔어요. 중간에 떨어져 있던 무섭네요. 타이어군요. 제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에도 타이어는 한참을 굴러가는데요.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만약이라도 타이어가 운전석으로 날아든다면 운전자가 크게 놀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단 번네트 쪽으로 떨어져서 몸은 다친 건 없고요. 날아오면서 바로 저희 차의 번네트 쪽으로 떨어져서 차가 많이 손상이 갔고요. 네, 제보자의 차량입니다. 타이어가 높이 튕겼다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 차량의 보닛에 고스란히 전달됐는데요.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는 다른 운전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는 안전한 주행을 보장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옆으로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셨나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본넷. 차량 보닛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앞에 안 보이죠? 뒤로 확 열리면서 이게 완전히 제껴져 버리는 사고가 나더라고요. 예, 아주 위험하죠. 차량이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제보자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는데요. 핸들 아래쪽으로 아마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면을 좀 응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고개 숙여서. 아이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천만 다행이지 않았나. 네, 그럼요.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점검과 확인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의 새벽 출근길인데요. 녹색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들이 서서히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 옆 차로를 보니 경찰이 출동해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맨 앞에 순찰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경찰분이 차를 이렇게 자꾸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가지 않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구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찾아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주무셨죠?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했죠. 그렇죠. 취소 신고가 나왔죠. 신고를 아하.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 경찰이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네, 이른 아침입니다. 마지막 차로에 있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바꾸는데요. 아유, 웬 사람이 이유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또 웬일입니까? 사람이 도로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도로 그 한 가운데에서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이렇게 술병을 흔들면서 황당해서 대부분 다 밤에 취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속으로다가 다들 가고 있었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지 망정이지. 네, 여름철이라 그런지 유난히 취객이 많습니다. 술 한잔 기운을 빌려 도로에 함부로 나오시면 운전자와 보행자 그 누구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제보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량이 충격되면서 차가 힘없이 밀려나갔습니다. 빗길이라 더욱 제동이 어려우는데요. 두 번 맞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누가 그런 걸까요? 옆에 2차선에 있던 용달차가 갑자기 틀면서 1차선으로 저희 뒤 후미를 치고 나서 그 용달은 전복되고 저희는 돌아서 4차선에서 밀려나는 상황. 그날의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현장 사진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던 트럭은 가드레일 쪽으로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차로를 이동할 때 주변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빗길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행을 하고 있는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나가더니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진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면서 그 서 있는 오른쪽에 이제 서 있는 가로등 같은 걸 밟더라고요. 70에서 80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원래 평상시 비 안 올 때 달리던 속도로 달렸으면 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집니다. 서행 운전이 꼭 필요한데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는 1.5배 이상 확보, 또 급브레이크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운전 매뉴얼을 지키면 사고와 한 발짝 멀어집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야구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에 가까이 붙더니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꽉 하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고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팍 밟고 나서 앞차를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약속 때문에 무리하게 가다가 졸다가 그냥 앞차를. 졸음운전하셨군요. 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이 여지없이 졸음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이 같은 졸음운전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 트럭의 승용차를 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호는 적색 신호. 트럭 역시 제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지선에 멈춰서야 하는데요. 트럭은 승용차와 충돌 후에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잠깐 조는 그 찰나의 순간 운전자는 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네, 다음 영상을 볼까요? 앞에 가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 있다 갑자기 차선을 넘어갑니다. 계속 옆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도로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2시 10분경. 더위에 지친 요즘 사고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시간인데요. 원인은 바로 이 브레이크 등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다가 5초간 졸았다면은 약 140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오랜 시간 에어컨을 틀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졸음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운전이 아니라 졸음운전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4.5배에 달하는데요. 피로를 무릅쓰고 운전대를 잡는 게 문제입니다. 예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뇌에 산소 공급을 해주고 장거리 운전 중에도 안전을 위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꼭 쉬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보자의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놀랐네요. 제보자와 사고 현장에서 만나 당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간쯤 왔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차가 획 도는 거예요.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와서 봤는데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진행 당시 제보자는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상대 차량을 정지를 해야겠죠? 네, 신호를 준수하는 건 운전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곳곳에 깔린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보자는 지금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지금 보셨나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차량들이 순간적으로 충돌하면서 차체가 들렸다 내려왔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승합선 1차로로 직진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SUV 차량이 1차로 쪽으로 급하게 회전을 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횡단보도였고 그 유턴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아무리 급하셔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이나 차선 변경은 아주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한 도로 위의 여러 약속들은 지킬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차량이 좌측으로 갑자기 멈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RV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라고요. 30m 정도 튕겨서 나갔습니다. 신호를 받고 가던 제보자를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건데요. 거기다가 노면이 젖어 있어서 제동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보셨나요? 맞은편에서 커브를 틀던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커브길에서 그 택시가 내려오면서 약간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 충격을 하고 후진을 하면서 다시 그 중앙분리대가 이제 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넘어왔으면 100% 이제 사고가 날 그런 상황이죠. 커브길에서 그리고 빗길이라면 더더욱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후회하기보다는 대비하는 운전자가 되십시오.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앞에 승용차를 보고 멈춰섰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고 아이고. 정면 충돌이에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글쎄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어땠나요? 오토바이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안 튕겨나가고 큰 부상이 아닌 걸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서로 믿고 양보하며 달려야 하는 도로. 남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멈출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안전운전 잊지 마십시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택시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합니다. 놀란 제보자는 상향등을 켜고 주의를 주는데요. 택시가 그 상향 방향 지시등도 안 주고 갑자기 뛰어들더라고요. 자, 이 이후에 택시 운전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보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한동안 계속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이건 처음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 택시는 한참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택시는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막고 서 있어요. 이거는 지휘업을 제보자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는 이렇게 후진까지 해버립니다. 도로에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인 거 이거 아셔야 합니다. 후진까지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엄청 놀랬죠. 손님까지 태우고 그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걸 보니까 그건 분명히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생각돼서. 네, 그렇죠. 경상북도 구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 한 대가 앞에 가던 승용차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자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간격도 얼마 두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설상가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런 다른 차가 부딪혀버렸습니다. 비키려다가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 끼워줬다고 생각한지 그게 좀 불쾌했는지 급정거를 막 갑자기 하면서 보복 운전하면서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택시가 아무 꼬리 낌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사고를 유발시켜서 미안하다 말도 없이. 저런. 최근 5년간 위협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잠시 상한 감정을 분풀이하기에 도로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위험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제보자 뒤로 차량 한 대가 우회전 도로에서 과감히 직진을 감행합니다. 자, 그리고는 인도를 잠시 올라타면서까지 제보자를 앞질러 가기 시작하는데요. 속도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해당 차량은 또다시 우회전을 하나 싶었는데 도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가버립니다. 뭐가 이리 급했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통문화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여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던 순간 저 앞에 지금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갓길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인데요. 되도록 정차를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삼각대를 설치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을 것 같은데.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제보자 차량 앞으로 한 차량이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요. 웬일인가요? 멈추질 않아요. 네, 제보자 차량이 앞을 충돌한 뒤 인도까지 가서야 멈춰섰는데요. 이 돌을 치워서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쓴 거예요. 낮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천둥번개 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아, 그렇다고 물이 이렇게 기다렸군요. 고여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아스팔트가 좀 미끄러운 그런 상태였죠. 네, 차량 파손은 물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빗물이 고여있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죠. 또 젖어있는 도로는 운전자의 방심 앞에선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도로가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순간 직진하던 차량은 충돌 후 전복된 채로 굴러갑니다. 승용차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SUV 차량이 그 뒷꽁무니를 박아서 차가 저 주유소 쪽으로 전복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신호를 받고 직진 차량이 천천히 주행을 시작한 이후 속도를 내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건데요. 신호를 지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충남 아산시 한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량이 지금 출발을 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나 충돌했던 트럭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현재가 상당히 오래됐던 거예요. 신호 박히는 그 찰나가 아니라 통과를 해버린 거죠. 막 차가 흔들리면서 저만치가 쓰더라고 트럭이. 지금 사고 차량에서 내린 여자 운전자인데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웃기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라고. 위험해. 지금 저 멀리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사가 천천히 걸어왔는데 봐서 자세가 봐서 안 좋더라고. 거만하게 막 하더라고. 이제 여자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트럭 기사는 그래서 나 노란불에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노란불이요?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거짓말로 잘못을 덮으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숙이지 않길 바랍니다. 제보자는 늦은 밤 퇴근하는 길입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한 차량이 지금 유턴을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밀고 들어와요. 할 방법이 없네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차가 이제 약간 들어오려는 기미가 보여서 이제 크락션을 울리면서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 차가 이제 당황을 들어오네요. 했는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았는지 더 진입을 했어요. 좀 멈췄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영상 속에 보이는 사고 지점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중앙분리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 지나가는 적이 보이는데요. 지금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유턴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게 웬일입니까? 안산 IC 이제 잘못 나와서 다시 진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덜 돌아가기 위해 무심코 어겼던 교통법규가 다른 운전자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됩니다. 유턴은 꼭 정해진 차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세워져 있는 한 차량이 지금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것 같죠? 자, 잠시 후 좌회전을 한 차량이 곧이어 정차를 하는데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내리자마자 차량이 지금 후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자가 길을 되돌아가려는 건지 들어왔던 방향 그대로 계속해서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후진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불안해요. 도로까지 후진해서 차량이 나가는데요. 자, 어떻게 돼? 지금 조심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런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는 중간에 자기 차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사고가 소리가 났는데도.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잠깐 나왔다가 사고 난지 그때 아신 거예요, 자기 차가. 그 중립에 놓으셔서 그냥 내리셨나 봐요. 아이고, 이거 황당하네요. 급한 마음에 주차 모드가 아닌 중립인 상태로 차량에서 내린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주차하실 때는 꼭 주차 모드 잊지 마십시오. 주행하는 제보자 차량 앞으로 역주행을 하는 무언가가 지금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이게 지금 뭔가요? 앞에 유모차입니다.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예 어머니가 뛰어와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미니 자동차 같은 게 갑자기 인도에서 확 나오더라고요. 제 차 쪽으로 다가오면서 보니까 유모차 안에 아이가 있어요. 차가 막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를 부딪혔으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모차가 내려온 곳은 내리막길이었는데요. 인도 쪽에서 고정을 해두지 않자 경사진 도로로 내려온 것인데요.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부모님들 경사진 곳에서 꼭 고정장치 사용하시고 붙잡고 계셔야죠.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정차한 제보 차량 앞으로 지금 대형 트럭이 비난 상태 그대로 맞은편 차로를 향해 주행하고 있습니다. 차가 불이 이미 나 있었더라고요. 반대편 차선에. 그 운전자는 없는 상태였었고요. 주행 방향으로 거꾸로 역주행하면서 이제 천천히 불이 나면서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트럭 위로 검은 연기가 자욱한데요. 이를 보고 놀란 주변 차량들도 서행하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던 대형 트럭은 앞에 있던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자, 그 이후 이 차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대원이 화재 진압 후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차량 전면부에서 일어난 불로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착 당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서 대피한 상태였고 주행 중에 갑자기 운전석 아래에서 연기와 불꽃이 올라와요. 너무 당황하여 공벽에 충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름철 정비 불량으로 인한 엔진 과열에 의한 화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철엔 날씨 및 에어컨 사용으로 엔진실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인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지금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죠? 많아요. 저 차만 지나가면 지나가야지. 저 차 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려보지만 직진 신호는 멈출 줄 모르고 결국 남자는 무단횡단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 순간 보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는 여유가 있었다면 좋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절대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제보자 차량 앞으로 한 남자가 지금 뛰어옵니다. 놀란 제보자가 급정거하자 그 앞에 지금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놀라서 멈춰있던 제보자 차량 주변을 돌며 도로가 무슨 운동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뛰어다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벌떡 일어나셨더니 제 차 주위를 뺑뺑 도시면서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운동장에서 하셔야죠. 여쭤봤더니 술을 너무 취한 나머지 넘어지신 분이 차로로 뛰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술에 취했던 남자는 흔적만 남겨두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요. 여름철 취객이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약에 있을 상황에 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입니다. 주행 중인 제보자 차량 앞으로 한 남자가 지금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중앙선을 지나다 말고 도로에 털썩 주저앉는 것도 모자라 누워요. 마치 자신의 안방이라도 되는 양 편안한 자세로 누워버리는데요. 갑자기 나타나 제보자 앞을 가로막은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아까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이분이 이제 걸어가시다가 중앙선쯤에 와서 그냥 도로에 누우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한참을 도로에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일행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걸어옵니다. 이윽고 누워있던 남자를 일으키는데요. 술에 취한 남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도로를 우리는 취객은 이렇듯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제보자는 좁은 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역주행 차량이 보입니다. 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또 뒤에 또 신생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신생아가요? 그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고, 또 우측이 또 그 도랑이었어요. 아무튼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아찔했네요. 네, 추월하기 위한 역주행. 여러분의 안전도 위험에 추월당하는 행동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예. 대구광역시입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검은색 차량이 내려가는데요. 이거 그런데 후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거죠? 도로에서 후진하면 안 되죠. 그럼요. 굉장한 속도로 후진을 제가 오는 거를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왼쪽만 주시하고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라. 네, 이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진하는 차량까지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도로에서 후진을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죠. 지금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방향을 잃고 저 앞에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까지 충돌하는데요. 이렇게 두 차량은 벽에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회색 차량이 흰 차량 쪽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가니까 흰 차량이 깜짝 놀라서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그렇게 갓길 쪽 가드레일을 받고 중앙선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차로 침범한 차는 어떻게 됐나요? 그 차는 보니까 유유히 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3차로에 있던 차량이 너무 가깝게 차로 변경을 하자 놀란 흰색 차량이 핸들을 킨 것인데요. 하지만 사고를 유발했던 회색 차량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아이고. 급차로 변경 사고는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직진하던 제보자 차량이 왼쪽으로 한 차량이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그 순간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을 했네요. 택시 두 대가 추돌하면서 전봇대를 그냥 충돌하면서 하늘로 공중으로 치어오르는 장면이었던데 엄청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를 쳐다보고 그랬으니까. 택시 두 대가 충돌하면서 인도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가로등과 가로수 또 주차된 오토바이가 파손됐는데요. 중요하게 사고네요.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과속하면서 직진하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교통법규 우리 모두가 지켜야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갓길 쪽으로 움직이는 검은색 물체 지금 보셨나요? 저기 뭐예요? 뭐가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혹시 뭔가 알 수 있을까요? 휴게소 지나는 부분에 바로 이렇게 털이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털이 많다. 보고 나서 확 놀래가지고 정신이 또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동물이긴 한데요. 그 동물을 찾기 위해 제일 가까운 탄천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동물을 자주 목격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동물을 목격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나타났다고 해서 이쪽에 왔는데 이쪽 동나무 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당시 목격했던 휴게소 직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고, 원숭이에요. 하나가 보이죠? 눈치채셨습니까? 원숭이입니다. 어떻게 고속도로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놀랬죠. 뭐 처음에 뭐 원숭이 왔다고 했을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한 원숭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알고 보니 근처 박물관에서 키우던 원숭이였다고 하는데요. 원숭이는 여기서 살다가 약 한 달 전에 탈출했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여기다 애완용 원숭이를 키웠던 거예요. 일본산 원숭이를. 수능이 포악해가지고 막 철망을 잡고 흔들고 매들고 가는 바람에 노약자 아니면 어린이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공격하게 되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소액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네, 그로부터 한 달 뒤 원숭이가 잡혔습니다. 예. 많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체력 저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마취하고 좀 적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죽게. 아유, 저런. 저희도 좀 안타깝죠. 그랬군요. 네, 박물관에는 도망쳤던 원숭이의 새끼만 남아 있었는데요. 새끼 원숭이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흰색 차량이 좀 빠르다 싶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승합차의 뒤를 추돌했는데요.
봉고차가 한 대 저기 쉴 수 없는 곳에 한 대 차가 서가 있더라고요. 미처 앞에서 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 차가 못 봤나 봐요. 그러면서 추돌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로 차량이 주행하기 때문에 서 있던 차량을 확인하거나 보고 난 이후에도 정차하기가 어렵죠. 예. 이번 영상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주행하던 트럭이 급제동을 하며 차체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보이시죠? 트럭이 앞에 정차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건데요. 이렇듯 도로에 정차된 차량은 운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차해 있던 차량을 주행하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 모두 한눈에 봐도 파손이 심각한데요.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등의 이유로 정차해야 할 경우 100m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정차해야 할 경우 좁은 갓길에 무리하게 정차하는 것보다 주행 중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에 정차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 앞에 멈춰선 트럭을 지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택시가 비보 좌회전에서 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택시 운전자는 갓길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운전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도 이렇게 잘못했다고는 해요. 못 봐가지고 내가 뉴턴을 한 거는 그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잘못했다는 거는. 비보 좌회전에서는 저도 가시비로 조금 적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보자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지금 정지선을 넘은 순간에도 택시가 트럭에 가려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늘 주변을 살피는 방어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천천히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한참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왼쪽에서 어떤 차가 와가지고 직진하는 차를 박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횡 돌면서 처음 사고를 봤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신호를 한번 볼까요?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는데요. 하지만 신호 위반 차량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죠. 신호는 운전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신호 좀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막히지 않는 도로를 시원하게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이 차량이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죠? 맞은편 위쪽으로 그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고 밀린 틈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앙선을 넘는 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운전자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중앙선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기본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안전지대에 있던 차량이 왼쪽 차로로 진입을 하는 순간 아이고 들렸어요.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승용차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선을 잘못 진입을 좀 한 것 같아요. 안전지대에 그 정차해 있다가 그 2차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두 차량이 그 추돌한 사고입니다. 네, 자신의 목적지를 벗어났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동, 주변 운전자들을 위협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고 그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직진하는 중에 차량 뒤에서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정지하기는 좀 늦었어요. 술이 취하셨는데 자전거 타고 이제 대각선에 보행자 신호를 보고 자기 신호라 착각하시고 자신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입니다. 그럼요. 술을 드셨다면 그 어떤 운전대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강북구입니다. 좁은 길에서 차량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저 앞에 검은색 차량이 비켜주려고 핸들을 트는데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다시 빠지려고 그래. 하지만 멈춰있던 차는 다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쪽은 떨어지는 곳인데 검은색 차량의 바퀴가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있었고요. 조수석 바퀴는 이쪽으로 아예 그냥 이 낭떠러지 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부르죠. 갑자기 차가 흔들거리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애 7살짜리가 있으니까 저런. 도와주세요라고. 네, 운전자의 외침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자 급기야 차량을 앞에서 밀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매달리긴 했었는데 저도 무섭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 안에 애가 있고 그걸 보고 저도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여럿이 나와가지고 이제 앞 차를 들면서 그게 들릴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계속해서 밀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켜보던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정말 다행이네요. 여럿이 또 힘을 합해서 한 가족을 살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했고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역시 뭉치면 산다. 네.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 경기도 김포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니 사고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요. 4차선으로 오면서 직진으로 갈 것 같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4차선으로 갑자기 시계바늘로 들어가듯이 제 차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세차 인수받은 지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당시 사고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제보자의 새 차는 상대 차량과 기둥을 연달아 충돌하면서 수리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사고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차량은 주행 중인 제보자 앞으로 지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들어왔죠. 바로 이 주유소 쪽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리 급하셔도 차선 변경은 여유를 갖고 하셔야죠. 딸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제보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2차로를 주행 중인데 이때 어이구 옆 차량이 갑자기 돌면서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제보자의 차량과도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짝 비가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커브길이었는데 그 운전자분께서 좀 운전 미숙이라든가 좀 과속을 하지 않았을까.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빗길이라면 더욱 감속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자유로입니다. 자, 화면 왼쪽 빨간 원안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더니 어이구 양옆 차량들을 받았습니다. 승용차가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너무 빨리 진입하지 않았나. 동시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한 차선 변경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차선 변경 시 일반 도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 등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안성입니다. 한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보자를 앞질러 가는데요. 승용차가 1차선으로 옮겼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요. 결국 옆에 달리던 트럭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이 비켜주려고 1차선으로 들어갔었는데 승용차랑 트럭이랑 같이 들어갔는데